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2023년 5월 22일 코멘트입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황사가 영향을 미친다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에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히로시마에서는 G7 국가와 기타 초청 국가들이 모여서 북한에 대한 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는 세계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젤렌스키가 직접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G7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고 일반적인 평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처음으로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를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대해서 3자 회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훈련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요구했던 F-16 전투기에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 이것을 아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의 오염수 또는 정제수라고 하죠. 이 시찰단이 21일에 일본으로 출발을 해서 5박 6일간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문가 그룹들의 검토가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6월에 일본은 방류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1일에는 한국에서 이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우리 누군가 학교 때 배웠던 구로시오 해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4년 내지 5년이기 때문에 희석이 된다고 하고, 또 어느 대학교의 명예교수란 분은 그것은 표충수에 하는 얘기다. 200m까지. 그 아래에 있는 아주 찬 바다는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만 해류를 타고 한국에 올 수도 있고, 몇 달 후에 태풍이 오게 되면 그게 비로 뿌려져서 한반도에 뿌려질 것이다. 또 먹이사슬의 물고기의 먹이사슬 맨 위에 있는 큰 물고기들이 오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IAEA 전문가들이 검사를 했고 광우병이나 사드 때를 이야기하면서 선동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또 누구는 IAEA는 미국의 지원이 크고 일본의 지원이 크고 전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었다고도 하고, 또 누구는 이미 바뀌었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류하는 양도 크다고 하면서 남태평양에서 과거에 미국이나 프랑스가 했던 핵실험의 영향은 없냐 하면서 의견이 심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동안 미국에서는 의회와 국채 한도에 대해서 회담이 있었지만 결국은 좋은 진전이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주식도 하락을 했고 투자가들도 분위기가 안 좋게 됐던 거죠.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다시 논의를 재개합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십니다만 미국은 부도를 낼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경비의 삭감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애라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나 이쪽에서는 업계에서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AI와 IT의 버블이 너무 크다라고 팔라고 추천을 했고, 또 페드 금리 중단이 아직 중단된 것이 아니다.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으며, 현재 수준에서 S&P 지수를 팔라고도 했지만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에서는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이 더 좋다고도 얘기했습니다. UBS는 만약 부채 협상이 결렬돼서 미국이 파산이 나면 S&P 지수는 20%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파산이 안 되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중구난방식의 그 비난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시장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전 세계 주식형 펀드에서 5개월 연속 자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부도 우려, 세계 경제의 불안감, 중국의 경제 수치가 회복이 안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인데요. 지금 가장 많이 돈들이 빠져나오는 지역은 미국과 유럽이고요. 오히려 아시아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는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업종에서 가장 많이 빠지나 보니까 의료, 보험, 금융, 에너지입니다. 반대로 IT 쪽에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채권이나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는 넉 달 연속 돈이 들어가고 있고, 커머디티 펀드에도 금, 은 같은 플래티늄 같은 귀금속에 투자하는 펀드는 4주 연속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에너지에 투자하는 펀드는 3주 연속 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6대4의 전통적인 투자 비중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7대3으로 7이 안정적인 채권, 이자를 꾸준히 주는 채권, 내지는 상품, 내지는 배당금을 주는 주식들 같은 거에 들어가고 3은 점점 더 리스키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토요일 날 중국 세관에 의하면 4월 달에 대북한 수출은 가발과 비료를 포함해서 작년 4월 대비 69%가 늘었고요. 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8.6%가 늘게 작년 4월 대비 수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에서 수입량이 더 늘었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시아를 너무너무 뜨겁게 달고 있는 이 맹렬한 이 폭염 때문에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탄, 가스, 석유를 마구잡이로 국가들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아무래도 저가로 할인하는 러시아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중국 본토를 방문을 원하는 대만의 단체 관광객들의 입국을 중국이 허가를 했습니다. 대만은 이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2019년부터 금지 중인 개인 관광객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은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들이 사이버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한 심각한 위험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기간 산업의 운영자들에게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서로 반도체 갖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 이태리에 대한 새로운 신용 등급 평가를 무디스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G7에 참가를 했던 멜로니 총리의 정부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결정이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같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채권의 금리가 되게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그런 나라의 채권은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디폴트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이태리가 홍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포뮬러 1 자동차 경주에도 취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금요일부터 국제구호 물품도 받기로 했고 현재까지 14명이 사망을 했고 포뮬러 1이 대회가 취소가 되자 100만 유로 14억 3,500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홍콩에서 여자 야구 아시안컵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세계 1위가 일본, 2위가 대만, 10위가 한국입니다만 참가를 하고요. 이미 예선전은 시작이 되었고요. 예선에 참가한 국가는 홍콩,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등입니다. 뭐 야구를 전혀 하지 않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실력차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세 팀이 올라와서 한국, 대만, 일본과 함께 본선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상위 4개 팀까지 WBSC 여자 야구 월드컵에 나가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대표팀의 감독은 양상문 감독입니다. 양상문 감독은 이번 대회 3위를 목표로 하는데 대회 중계는 케이블 TV나 뭐 우리나라 그 주요 방송에서 방송을 안 합니다. 그냥 5월 26일 날 한국이 첫 경기를 일본하고 합니다. 뭐 박살나게 깨지겠죠. 아무튼 유튜브에서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코멘트에 썼던 것 같은데 홍콩의 유명한 영화 배우인 올해 69세 54년생이죠. 성룡이 주연한 영화 Ride On, 중국말로 용마 정신이 중국에서도 인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총 투자 금액이 9억 위안, 1702억 정도인데 현재까지 3억 위안을 벌었어요. 567억 정도만. 이 중에서 중국에서 2억 위안, 378억 정도를 겨우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에 대한 비평가들의 혹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냥 겨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도, 그러니까 중국 사람 많은 나라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도 5월 30일에 개봉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성룡이 2027년까지 10개 영화를 제작해야 되는데 그중에 8개는 이미 액션 영화거든요. 근데 그한테서 액션을 기대하는 건 무리죠. 그리고 2005년에 당시 28세였던 김희성과 같이 해서 대히트를 쳤던 영화 신화의 2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연 여배우가 위그르족인 구리나자라고 되게 인기 있는 중국 여배우입니다. 올해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39세의 나이 차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비평하죠. 할아버지와 손녀의 로망스냐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룡이
만들어서 발표했던 영화들의 평점이 2점에서 3점 정도로 아주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우디의 하일레라는 곳에서 비가 온 뒤에 나타난 모습을 담긴 사진을 카페에 첨부했습니다. 비가 안 오는 사막에서 비가 오면 물길이 생기면서 막 범람하고 막 이런 자동차들도 막 얽히고 이런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라며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